태극기시오. 개념체. 이제 이게 마지막이거든, 진도가.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거 안 어려울 거야. 연립방정식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58페이지. 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를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이라고 배웠었잖아. 연립방정식에서. 기억나니, 소담? 이런 기본적인 형태였었잖아. 이런 식이 두 개 있어가지고 x값, y값에서 연립방정식 해에 막 구했었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요거를 정리를 y에 관해서 한번 해봐.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b로 나누면 어떤 식이 되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면서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뭐야 이거? 이게 기울기지. 이게 뭐야? 이게 y절편이면서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니? 이거 1참수라고 배웠지? 맞아? 그래서 실제로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y로 정리하면 1차 함수식이 돼. 1차 함수가 돼. 알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y로 정리하면 실제로 좌표평면에 예를 들면 뭐 2x-y 플러스 1은 0에 이런 식 있지. 이런 식은 y로 정리하면 2x 플러스 1이면서 y는 2x 플러스 1에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실제로 요거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실제로 좌표평면에 어떻게 나타나? 직선으로 나타나. 알겠어? 선생님이 강조했었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선생님 뭐라고 했었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지만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했어. 기억나니? 기억나? 엄청 강조하면서 얘기했었어.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 1차 함수와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어떠한 관계가 있냐. 어떤 관계야? 같은 거야. 알겠지? 결국엔 같은 거다. 알겠니? y로 정리하면 이런 식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연립방정식 이제 선생님이 1차 함수 설명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뭘 할 거냐면 x는 p, y는 q 형태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 x는 p라는 건 x값이 다 p로 일정하는 거지. 맞아? x는 p의 형태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야. x값이 다 1로 일정해. 그럼 요거 x는 1 이런 식으로 뭐랑 평행하게 그려져? y축과 평행한 형태로 x는 p 이런 건 그려져. 근데 선생님이 물어봐야겠다. 도윤아, 이건 함수라고 했니? 아니라고 했니? 함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함수가 아니었어. 왜 함수가 아니라 그랬어? x값을 하나 넣었더니 y값이 몇 개 나와? 무수히 많이 나와. 여러 개 나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다. x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는 뭐 형태의 직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y축과 평행하게.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있니? 없어. 그냥 좌표평면에 어떠한 x는 1, 1이 x값이 1로 일정하려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라고 그냥 판단할 수 있어. 다음 y는 q에 대한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y는 q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가 1이어봐. y는 1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얘들아. y는 q의 형태. 이거나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이거는 함수가 맞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지. 왜? x값 하나 때 y값 하나로 일정하거든.
나중에 배울 건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데 상수 함수라고 해. 실제로 함수가 맞아. 알겠지? 신기하지 얘들아? 그래서 이건 함수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형태가 그려진다. 오케이? 그래서 x는 p, y는 q 형태 그래프는 이렇게. 이건 어떤 형태? y축과 평행하게. 이건 어떤 형태?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진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려지는 거 너무 편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 y는 1이라는 건 y값이 다 1로 일정하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y값이 다 1이네. y값이 다 1인 거 점 다 찍어봐.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방정식 뭐 x는 뭐 158페이지 2번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함수 맞고 함수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런 걸 뭐라고 했어? 이런 거 x축의 다른 표현 방법을 뭐라 그랬어? x는 0이라고 했고 이런 거 뭐가 다 0으로 일정해? x가 다 0으로 일정해. 이거 뭐야? 이거 y축의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했었지. 알겠지? 그런 것까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을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거 연립방정식이잖아. 맞지 얘들아? 이거 실제로 1차 함수식으로 바꾸면 어떤 형태가 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요거는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렇게 정리될 거야. 맞지? 이거 y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럼 봐봐. 우리가 풀었던 연립방정식은 결국에 뭐야? 두 1차 함수 직선 두 개야.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떤 식으로 하라 했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는 해가 한 개인 경우 있다 했지. 맞아? 두 번째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있다라고 했지. 세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라고 했어. 페이지 찾아보면 어디 있냐면 페이지 개념책 96페이지 99페이지 보이지? 해가 특별한 연립방정식 하면서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 해가 한 쌍의 연립방정식 이렇게. 맞아? 근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어. 이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것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이거 우리 두 개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배웠어. 근데 이게 실제로 1차 함수를 배운 순간부터는 하나의 직선, 하나의 1차 함수, 하나의 1차 함수 생각하게 된다면 두 개 뭐야 이거? 두 개의 직선이야. 맞지? 좌표평면에 뭘로 그려져? 직선으로 그려지거든.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해가 한 개 가지려면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되면 될까? 만나는 교점 몇 개야? 한 개지? 맞아? 해가 한 개려면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으려면 안 만나야 되잖아. 안 만나는 건 두 개의 직선에서 뭐가? 어떻게 그려줘야 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맞니? 이런 식으로. 이때 교점 몇 개야? 교점 없어. 맞지? 그 다음 세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교점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지.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아예 똑같아야겠지. 아니? 교점 몇 개야? 교점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게 넘어와서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그걸 배웠지만 넘어와서 실제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선생님 1차 함수라고 했고 그 1차 함수는
직선을 그려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즉 1차함수식 두 개 연립한 거, 즉 직선 두 개를 연립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두 직선의 위치에 따라서 해가 한 개인지 해가 없는지 해가 무수히 많은지 결정되는 거라고 실제로는. 알겠어? 그래서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이제부터는 연립방정식도 쉽게 풀릴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 2x-y는 1, 뭐 ax 플러스 y는 3. 요거 두 개 해가 x는 알파, 뭐 y는 베타래. 그 다음 뭐 3x 플러스 2y는 3, 뭐 by 플러스 x는 1.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요거의 연립방정식의 해랑 요거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습니다 라는 문제 기억나니? 맞아? 요거의 연립방정식의 해도 요거래. 이런 식으로 주었던 문제가 있거든? 어떤 유형이냐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99페이지 봐봐. 99페이지 넘어가서 어디에 있냐면 이 문제는 좀 찾아줄게. 심화 문제 있어야. 자, 여기 어딨어? 심화 문제는 없네. 유형책에 있나? 응, 여기 있다. 105페이지에 25번 봐봐. 105페이지에 25번이 이런 유형이지? 선생님 숫자만 바꾼 거야. 125페이지 25번 봐봐.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A값, B값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이거나 하나의 직선이라고 했지. 요거 하나의 직선이야. 알겠어? 그럼 요것도 뭐야? 요것도 하나의 직선이겠지? 맞아? 근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요거라는 건 요것도 x에다 알파, y에다 베타 대입했을 때 등호 성립한다는 소리고 요것도 x에다 알파, y에다 베타 대입했을 때 등호 성립한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결국 이 연립방정식에는 x는 알파, y는 베타 즉 두 직선의 교점이 뭐라는 소리야? 알파, 베타라는 소리겠지. 맞잖아. 맞잖아. 그래야 이렇게 그려져야 요 빨간색에도 알파, 베타 대입했을 때 등호 성립하고 이 파란색 직선에다가도 알파, 베타 대입했을 때 등호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은 요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요 직선 요 연립방정식에 해도 x는 알파, x는 베타래.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노란색 직선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맞지? 여기는 요걸 주황색 직선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왜? 요거 두 개도 교점이 뭐가 돼야 돼? 알파, 베타여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A 이런 거 연립방식 어떻게 풀었었냐면 A 있는 거, B 있는 거 이거 내비두고 맞지? 이거 두 개 2x-y는 1과 3x 플러스 2y는 3 이런 거 연립해서 문제 풀었었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빨간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 또한 빨간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 또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이 연립방정식의 해랑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라는 건 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라고 결국에는. 이해됐어? 그래서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y를 정리해봤더니 1차 함수고 좌표평면을 그려봤더니 직선으로 그려져서 다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미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던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에는
두 개의 직선으로 생각하면서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로 따져줘도 똑같이 답이 나온다 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결국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이네. 맞지? 연립방정식에 구하면 x는 뭐 y는 뭐 순서상으로 x값 뭐 y값 뭐 하나 나오잖아. 그랬더니 뭐야? 해가 교점에 x좌표 y좌표가 해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제부터는 뭔가를 연립했을 때 그 해라는 건 교점이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머릿속에 넣고서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 건 뭔가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건 실제로 좌표평면 위에서 그래프가 두 개 그려지면서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답이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에는 만나는 교점에 x값 y값이 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1차 방정식이었잖아. 넘어가서 2차 방정식도 이제 똑같아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생님이 엄청 막 피를 토하면서 설명할 건데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워. 근데 이제 너네가 이제 앞으로 수학을 잘하려면 이제 모든 수학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80% 이상은 8% 이상의 수학 강사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내신 1등급 나오고 모의고사 1등급 나오고 그럼 그게 대부분 끝까지가 수능까지 웬만하면. 근데 그때까지의 쌤이랑 배울 건데 그때까지의 너네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 지금 하는 거.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제 시작이야. 함수랑 방정식 관계 있지. 이거 1차 때 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넘어가면 우리 1차 공식도 배웠잖아. 맞아? 부등식이랑 함수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수학이 쉬워지고 1등급 무조건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장담할게. 알겠지? 그래서 목표는 나는 그걸 이해를 완벽하게 하겠다를 목표로 잡고 가면 돼. 알겠지? 아직은 2학년 1학기 수학 처음이라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3학년 1학기 수학 해보고 선생님이랑 고등수학 첫 번째 단계 공통수학 1이거든? 공통수학 1 해보면 많이 어려워. 근데 선생님이랑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막 다루면서 했을 때 이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그 다음 단계 있지. 막 공통수학 2, 그 다음 고1 때 배운 수학은 대수, 그리고 뭐 우리 문제 뭐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잖아. 미분적분 나오는 미적분 이런 게 요것만 다 이해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쉬워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을 잘하려면 좌표평면을 잘 다뤄야 돼. 좌표평면은 결국 뭐야? 함수거든. 함수. 그래프 해석을 엄청 잘해야 돼 이제부터. 알겠지? 실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립방정식은 그냥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해결해버리면 끝나. 이해됐어? 그래서 잘 봐.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풀라 했었어. 연립방정식에 하나 나오려면 어떻게 풀라 했니? 개수분의 개수만 다르면 된다 했지. 개수분의 개수만 다르면 된다 했지. 그게 다르다는 건 뭐야?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야. 잘 봐. 엄청 직선 두 개가 있어. 직선 두 개가 있어. 그러면 평행하지 말고 살짝만 탁 틀어져 봐. 그러면 여기도 쭉 가는 거고 여기도 쭉 가는 거잖아. 맞아? 평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만 탁 틀어지면은 무조건 끝까지 가서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해는 하나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개수분의 개수가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었어. 이게 어디서 나오냐?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거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풀 만든 다음에 요거 두 개 자리 바꿔봐. 그럼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랑 달라야 돼. 똑같아지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 뭐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제? 연립방정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 그게 결국 의미가 뭐였냐면 1차함수 넘어와서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그 두 개의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교점 한 개, 해는 한 개다 라는 거였어. 알겠지? 그래서 연립방정식 때 배웠던 게 1차함수에 넘어와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더 쉽게 느껴져. 1차함수 실제로 배우고 난 다음에 연립방정식 하지? 1차함수 직선을 생각하면 겁나 쉬워요. 알겠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제 시작이야. 함수에 대한 게 이제 시작이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만 1차함수씩 구하고 1차함수의 기울기가 뭐고 y절편이 뭐고 x절편이 뭐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연습시켰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이제부터 너네가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 막 좌표 구하고 뭐 구하고. 이제부터 너네가 뭘 할 줄 알아야 돼? 좌표 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좌표 구할 수 있네. 뭘로? 연립방정식으로. 맞지? 1차함수 두 개 연립하면 교점 나오는 거야지. 예를 들면 내가 말한 걸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만약에 y는 2x-1, y는 -x 플러스 3이라는 하나의 직선 이렇게 있어. 이 교점을 구하고 싶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제. 좌표 평면에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이제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해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알겠니? 그러면 교점을 구한 다음에 막 넓이도 하고 길이 뭐 이렇게 해야 돼. 이제부터 응용해서.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해가 없다. 평행해야 돼.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겠지? 맞아? 그래서 기울기 같다라는 건 요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아야 되는데 뭔 달라야 돼? 뭐는 같으면 안 돼? 뭐는 같으면 안 돼? 상수항은 달라야겠지? 그래서 C'분의 C는 달라야 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가 같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요게 의미하는 건 뭘까? 여기는 요게 의미하는 건 C'분의 C가 아니어야 돼. 여기서 여기 의미하는 건 뭐야? 요거까지 같아버리면 완전 일치해버리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건 두 개의 직선이 아예 똑같다는 소리야. 맞지? 두 개의 직선이 아예 똑같아야 돼서 요때 그걸 쓰는 거야. A'분의 A는 B'분의 B랑 C'분의 C가 다 같아야 된다가 이걸 의미하는 거야. 교점은 무수히 많다야. 맞아?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두 개의 직선이 아예 같아야 돼.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막 셀 수 없이 많아.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이거 때문에 해 구하는 거 나오겠니? 안 나와. 해 엄청 많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건 이 교점을 구하는 거. 교점은 뭐다? 방정식, 연립방정식 해다. 그걸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영상 올려줄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책에 없는 거 하나만 더 알려줄게. 어차피 지금 쌤이랑 다 계속 같이 할 거야. 중1 때가 선행 나가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을 때거든. 쌤이랑 2학년 1학기 수학하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뭐 2학년 2학기 수학하고 3학년 1학기 수학하고 이렇게 쭉쭉 나갈 건데 앞으로 갖춰야 될, 기억해야 될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알려줄게. 미리미리. 알겠지? 그래서 하나, 서비스로 하나 더 알려주자면 네 번째. 두 개가 선생님 아까 해 한 개다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로 구분했지만 이제 두 개의 직선으로 구분해 줄게. 두 개의 직선이 어떻게 만나?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만난다. 요거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고 하지. 이때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한다고 해. 알겠어? 그 다음 네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인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요거는 책에다 써놔. 어디다 써놓을 거냐면 어차피 요거는 그냥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라서 159페이지 아래 보여? 159페이지에 161페이지에 써놔. 161페이지에 오른쪽에 노란색 칸 있지. 4번 하고 써버려. 자,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인 걸 이렇게 그려놔 지금. 네 번 수직일 때 이렇게 써놓고 이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무조건 -1 나와야 돼. 알겠지? 이해됐니? 무슨 말이냐면 너네 이해하기 쉽게 정비례로 한번 볼게. y는 2x가 있어. y는 2x야. 알겠지?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야. 그럼 봐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2. 마이너스 2분의 1과 2를 곱해봐. 몇 나와 지금? 마이너스 1 나오지.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두 직선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 그 얘기야. 알겠지? 이거는 중등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냥 반복해서 외우라고 미리 알려줄게. 알겠지?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버려. 두 직선의 수직이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알겠지? 어차피 쌤이랑 선행수학 계속 할 거잖아. 알겠지? 여러 번 너네 머릿속에 넣어야 계속해서 기억이 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쭉 설명했던 내용이 158, 159, 160, 161페이지 설명 다 한 거야.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이게 끝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할 겁니다. 하나만 더 할 거야. 162페이지 아래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게.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한번 합시다. 162페이지 아래 공간 엄청 크지? 거기다가 세직선의 위치 관계 써서 네 가지만 써놓으면 돼. 네 가지만. 첫 번째. 이런 거 뭐라 그럴까?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야. 맞지?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 두 번째. 두 직선만 평행한 경우.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세 번째. 세 개의 직선이 기울기가 다 달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이 기울기도 다르고 한 점에서 안 만나면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삼각형을 만들어버려. 알겠어? 삼각형을 만들어버려. 세 직선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걸 왜 설명해 주냐면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야. 문제에서 세 직선 딱 주어주고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 답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건 요거 세 가지지. 아니? 맞아? 그래서 그런 조건 가지고 문제를 구하는 게 나와. 다 그렸니? 그때 응용에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몇 개로 나누는 게 이때는 이 칠판을 그냥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해봐. 좌표 평면 몇 개로 나눠? 세 직선이 평행하면 네 개로 나뉘겠지? 맞아? 두 번째, 두 직선만 평행하면 좌표 평면을 몇 개로 나눠? 6개. 이것도 6개. 그래서 좌표 평면을 6개로 나누는 건 두 가지야. 이때도 6개, 이때도 6개. 그럼 실제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자주 나올까? 좌표 평면, 세 직선이 갑자기 좌표 평면을 6개로 나눕니다 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6개로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 몇 개로 나눌까? 이때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때는 7개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세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뭐가 자주 나오냐면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랑 좌표 평면이 6개로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알겠지? 다 적어놨니? 책이 없으니까 적어놓으세요. 세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 되니? 자, 그럼 개념 설명은 이게 끝인데 선생님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집에 가서 내가 이게 뭐 계속인지 모르겠어. 선생님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감이 안 온다라고 하면 진짜 한 번만 더 봐. 한 번 더 봤는데 또 감이 안 온다. 한 번만 더 봐.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봐봐. 정말 괜찮을 거야. 알겠지? 이제 시작이다 얘들아.
함수가 뭔지 아까 얘기했잖아. 1차를 떼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인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그냥 막 푸는 거랑 달라. 알겠지? 선생님 실제로 너네 내가 방금 엄청 강조했잖아. 연립방정식 그냥 1차함수 직선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부터. 그럼 너는 나중에 넘어가서 보면 엄청 쉽게 느껴져. 연립방정식 엄청 쉽다고 느껴질 거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 이해됐니?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이 진도는 끝이야 이게. 얘들아 이 진도 끝이야. 너무 좋지? 이제 선생님은 진도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다만 너네가 이제 받아들이기 쉽게 다음 시간에 뭐 조금 헷갈려 한다면 한 번만 더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문제만 풀어줄 수도 있고. 알겠지? 진도는 이게 끝이에요 유준아.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1차부터 마스터하면 돼 이제 문제 풀어가면. 알겠지? 다음 주 토요일날 학력평가고 수업은 4번 남았어. 오늘 끝났다 치면 3번 남았어. 진도는 끝. 알겠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교재 마무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은 복습하는 시간 갖자. 알겠지? 알겠니? 복습해서 줄 테니까 학평 대비하게끔. 그리고 선생님 약속할게. 학력평가는 쉽게 낼게. 평균 한 7, 80 정도 나오고 이번엔 어렵게 내지 않을게. 알겠지? 자 1번 봅시다. 그냥 마음 편하게 보세요. 자, 이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려해달래. 자, 이거 미수가 두 개는 1차 방정식이지만 결국 뭐라고?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맞아? 그럼 3y는 이거 넘기면 2x 플러스 12 3으로 나누면 y는 3분의 2x 플러스 4다. x절편 뭐야?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3분의 2고 요거는 y절편이더라. 요거 가지고 문제 풀란 소리야. 1번 기울기 3분의 2 맞고 2번 y절편 4 맞고 3번 4, 4분을 지나지 않는답니다. x절편 y절편 구해서 그려보면 되겠지? 아니 x절편 뭐야? 0 대입하면 4. 아 뭐야? x절편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 마이너스 6.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0 3y는 10이니까 4. 실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x절편 y절편은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엄청 쉽게 나온다. 이제 되지? 돼야 돼. 이거 뭐야? 4, 4 오면 지나지 않네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랑 평행하니? 기울기 다른데? 아니지? 평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x값 3 증가할 때 y값 2 증가한대. x 증가량 플러스 6 y 증가량 플러스 4. x값 3 증가할 때 y값 2 증가하는 거 맞지?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쉽지? 그 다음 2번 들을만하니? 오늘 숙제까지 다 붙인 학생들은 지금부터 숙제하면 돼. 알겠지? 시간 엄청 많이 남았어. 알겠지? 자 여기 있는 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자 잘 들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y로 정리하는 거야. c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y 7로 나누면 마이너스 7분의 3x 플러스 7분의 15. 선생님이 오늘 평행이동 문제를 그 끝에다 세 문제 냈잖아. 맞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래. 유라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 아니야? 2번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래.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요거는 y는 마이너스 7분의 3x, 요거는 마이너스 7분의 14니까 플러스 7분의 1 하면서 요렇게 구하면 돼. 알겠지? 근데 선생님 3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인데요? 이거 그 형태로 바꿔주면 양변에 뭐 곱하면 돼? 마이너스 7 곱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7y는 3x 마이너스 1, 그래서 3x 플러스 7y 마이너스 1은 0.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얘들아 번거롭지? 번거롭지 않니? 맞지? 이거 요식을 1차 함수로 바꿨다가 만든 다음에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다시 요거를 바꿨어. 했다가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놨어. 엄청나게 번거롭지 도윤아. 근데 선생님이 정비례 반비례 하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려줬던 기억나? 평행이동? 이게 실제로 요거 왜 그 뒤에다 더하는지 알려줬었지. 맞아? 실제로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뭐 하면 되냐면 x에다가 x-3을 대입하면 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y에다가 y-2를 대입하면 돼. 이거를 대입하면 돼. 대입. 왜 그게 가능하냐면 간단하게 설명해볼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 y는 x가 있어. 맞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만약에 똑같이 해볼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딱 기울기 다르게 하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 y는 2x가 있어. 그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이야. 그럼 선생님 원점을 대칭도 시켜볼게. x축 방향으로 3. 여기 3이겠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야. 여기 마이너스 2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거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점 지나면서 그려지겠지. 맞아?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y 플러스 2는 2의 x 마이너스 3이거든. 잘 봐. x에다가 3 대입해봐.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왜냐면 여기는 점의 좌표가 뭐야? 3, 마이너스 2야. 맞지? 그럼 이 직선이 요거를 지나는지 한번 확인해봐. 0되지? 0되지? 등호 성립하지? 그럼 요 선생님이 만들었던 요 직선은 3, 마이너스 1을 지나겠네? 등호 성립하니까? 맞아? 그러면 결국 y는 2x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식이 돼. x에다 뭐 대입했어? x-3 대입했지? y에다 뭐 대입했어? y-면 y 플러스 2 대입했지?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원래는 요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는 실제로 y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야. 이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y축 방향 평행이동은 그냥 함수로 표현됐을 때 그 뒤에다 그냥 더하면 됐었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알겠지? 그럼 머릿속에 넣어. x축 방향에 대한 평행이동과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똑같잖아. 결국 구도적으로는 똑같잖아.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평행이동 시키고 싶으면 x축 방향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2다. 그럼 y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싶다. 그럼 y-마이너스 2를 y에다 대입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굳이 두 번째 방법으로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가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다시 이걸 바꾸는 것보다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해버리면 끝나. 방금 얘기했지? 이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래. 어떤 식을? 3x 플러스 7y 마이너스 15는 0을. 그러면 뭐에다 뭘 대입하라고? y에다가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고. 알겠어? 이거를 대입해봐. 그럼 이건 y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3x에 플러스 7에 y 자체에다가 뭘 대입하라고?
y 플러스 2, 즉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15는 0. 그럼 전개해볼게. 3x 플러스 7y 플러스 14 마이너스 1은 0. 같아 달라? 같지? 같지? 맞지? 그럼 나 같으면 준영아 이걸로 풀래? 이걸로 풀래? 이게 훨씬 편하잖아. 맞아? 그래서 평행이동이 왜 그렇게 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는데 그냥 뭐만 하면 돼 이해가 됐으면 이거 그냥 외워버리면 돼. 평행이동에 대한 거 알겠지? 이해됐어? 근데 이게 사실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중등수학에서는 안 나와. 알겠지? 3학년 1학기 때 나와. 이상에서는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알고 있어야지. 우리 2학년 1학기 수학까지 배우고 대학 가니? 아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은 이거를 막 굳이 바꿔서 다시 막 해볼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 만약에 y축 방향을 마이너스가 평행이동 시키고 싶다? 그럼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 y에다 대입하면 된다. 그럼 y축 방향으로 만약에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y에다 뭐 대입하면 돼? y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돼. 왜 y 마이너스 4야? 4 여기다 대입하면 0 돼. 왜 요거야?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0 돼. 알겠지? 0 만드는 형태야. 알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케이? 아유 뭐 아파.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푸는 시간 좀 주고 쉴게. 알겠지? 자 넘어가서 164페이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얘들아. 이거 너네가 잘 받아가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야. 함수. 알겠지? 자 5번. 자 1번 봤더니 0,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식 구해달래. 0,1은 여기거든? 그리고 x축에 평행하려면 이렇게 지나야겠지. 여기가 1이고 아니? 이거 뭐야? y는 1. 너무 쉽지? 그러면 2번 봐봐. 3,4를 지나고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해야 되는데 3,4를 지나고 y축에 평행. 여기가 3, 여기가 4. 3,4인데 y축에 평행하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값이 일정해? x값이 3을 일정하지? 요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소리야. 알겠지? 그 다음 3번 4, 마이너스 3을 지나고 y축의 수직인 거 뭐야? 4, 마이너스 3 여기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이려면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이렇게? 아니? 그럼 이건 뭐 값이 일정해? y값이 마이너스 3을 일정하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 당장 연습을 1번부터 7번까지 쭉 풀어보자. 1번부터 7번까지 쭉 풀어봅시다. 시작! 마무리합시다. 자, 7번까지는 잘 풀리지? 아니? 그 다음 165페이지에 8번 두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렸는데 봤더니 얘들아 수아야 두 직선이 어디서 만나니? 2,9 그럼 연립방정식 해가 뭐라는 소리야? x는 2, y는 9라는 소리야. 여기는 식에다 x는 2, y는 9 대입하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9번도 마찬가지야. 두 연립방정식의 교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아래 있는 식에다가 2, 마이너스 x는 2, y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해되니?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교점에 y좌표만 주어졌거든? 맞아? 근데 미지수가 없는 위에는 x 플러스 y는 a A라는 미지수가 하나 존재해버리네. 아래 있는 식 봐봐. 없지?
그럼 여기에 y에다가 4 대입하면 x좌표 나와버리는 거야. 다들 이해되니? 쉽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강조했던 내용들 넘어갔어. 166번 166페이지에 12번 해가 무수히 많답니다. 도윤아, 두 직선이 어떻게 있어야 해가 무수히 많니? 그렇지, 일치라고 하지. 그래서 a 프라임분의 a,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랑 1분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분의 b까지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엄청 쉽지. 13번 해가 없다랍니다. 해가 없대. 그럼 만나면 안 되겠지. 유라, 그럼 평행해야겠지. 그럼 평행하려면 4분의 a랑 마이너스 1분의 2는 같아야 되지만 상수항분의 상수항 1분의 6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연립방정식 때 했던 거니까. 알겠니? 근데 이제부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부터 어려운 게 나옵니다. 1차 함수에 응용하면서 요거를 잠깐만, 좀 어려운데 음. 102페이지부터지. 하하, 일단 좀 어려우니까 이걸 바로 딱 167페이지까지만 할게. 알겠지? 오늘 진도는 167페이지까지만 할게. 168페이지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딱 167페이지까지만 하고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어려워진다 이거야. 잘 봐. 167페이지 보면 아까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 y좌표라고 했었던 기억나지? 맞아? 그럼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제부터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 그 말이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천천히. 이것도 연습하는 시간 줄게. 요거까지만 나가고 오늘 진도는 끝. 알겠지? 근데 토요일에 계속한다면 큰일이네. 16번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결석하는 사람 손 들어. 토요일도 결석해? 나 영상 좀 돌려줄게. 다음 주에 진도를 한번 맞춰봅시다. 자,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걸 뭐 정확하게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잘 봐. 색깔별 구분해볼게. 여기 있는 y는 x 플러스 2는 x절편 6은하 뭐야? 마이너스 2. y절편 뭐야 유라? y절편 2지. 실제로 노란색 그래프는 저렇게 그려지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도윤아 x절편 뭐야? 6. 유준아 y절편 뭐야? 이거 y절편 6이지? 대충 여기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맞지? 그때 뭐 구하라냐면 이 두 개의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야. x축은 요거잖아. 맞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녹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란 말이야. 근데 하나 주어진 건 그냥 주어졌어. 여기는 요 길이는 알지? 윤지야. 여기는 요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몇이 나옵니까? 8. 이건 못 구한 사람 없습니다. 맞지? 밑변의 길이는 8이야. 우리는 뭐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 높이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높이만 알면 되는데 여기에 어떤 좌표가 높이야? y좌표가 높이지? 맞아? 맞지?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두 교점을 구하는 거야. 어떤?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y는 x 플러스 2 요거를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끝. 아까 알겠지? 하나의 직선 맞니? 하나의 직선 두 교점 어떻게 구한다? 연립방정식 해다. 맞아? 그래서 연립해서 구하면 끝납니다. 이거 y니까 y를 여기다 대입해.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2x는 4 x는 2 그럼 요 x 2 구했으면 두 개 중에 하나 대입해봐. y 몇 나와? 4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요 좌표는 2,4라서 높이가 4더라 이렇게. 알겠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좌표가 먼저 되는 거야. 첫 번째 뭘 구해? 좌표 구해. 좌표 구했어. 여기 뭐야? 6,0 여기 뭐야? 마이너스 2,0 좌표 구했네. 여기 뭐야? 2,4 구했지? 그 다음 뭐 구해? 두 번째 길이 구해. 길이 6,0 마이너스 2,0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길이 구했지? 4,0 2,4 요 좌표는 뭐야? 2,0이지? 맞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높이 4 알겠어? 좌표 평면에서 길이 구하는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야 준영아 알겠지? 그래서 길이 구했어. 그 다음 좌표 구하고 길이 구했더니 그 다음 뭘 구할 수 있어? 넓이 구할 수 있지? 무조건 좌표 구하고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는 순이야. 알겠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시작이 반이다. 제일 중요한 게 좌표 구하는 게 우선이. 알겠지? 이때는 뭐? 교점의 좌표 구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17번. 이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얘들아. 하지만 이번 한 번 가지고 끝날 것도 아니고 연습 많이 할 거야. 일주일 동안. 알겠지? 알겠지? 우리 예전에 부등식 했을 때 어려운 문제 막 유형 되게 어렵던 거 기억나지? 하니까 됐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연습하면 돼. 무조건. 알겠지? 자, 17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래. 그럼 이거는 그려볼게. 자, 수아야, x절편 뭐야? 2지. y절편은 4. 그럼 이렇게 그려지거든? 맞아?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요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 맞아? 이렇게 지나면서 요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줄게. 아까 선생님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거야. 좌표 구하고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는 거. 잘 봐. 여기 있는 전체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몇 나와? S였으니까 2S지. 몇 나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4 나오니? 맞아? 그럼 S 값은 2 나와야 돼. 실제로 요 넓이 2 나와야 되고 요 넓이도 2 나와야 돼. 이렇게. 맞지? 맞니?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좌표지? 그럼 볼게. 여기 밑변 4야. 맞지? 높이가 몇 대야 넓이가 2 나오겠어? 1이지 1? 맞아? 그럼 요 길이가 1이란 소리야. 여기가 1이란 소리야 좌표가. 맞지? 두 번째 밑변의 길이가 2야. 높이가 몇 대야겠어? 넓이 2 나오려면 2 대야겠지? 맞니? 이 길이가 2란 소리는 요 좌표가 2란 소리야.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2네요. 1,2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이번에는 반대지. 넓이 가지고 길이 가지고 좌표 구하는 순이었어. 그래서 어려운 건데 잘 봐. 잘 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정석 방법은.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잘 봐. 어떤 걸 알려줄 거냐면 중점이라는 걸 알려줄 거야.
중점이라는 거 수직선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여기가 만약에 1이야. 여기가 만약에 3이야. 중점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걸 우리가 중점이라고 하지. 맞아?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돼? 이겠지. 맞아? 그 중점은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3이랑 1을 더해. 그래서 그걸 2로 나누면 중점이 나와. 실제로. 알겠지? 이런 걸 중점이라고 해. 중점이라는 건 어떠한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그 선분 위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런 걸 우리가 중점. 예를 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선분 A, B의 중점이 요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 중점이라고 해. 다 알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이런 거 혹시 아니? 넓이가 이 삼각형에서 넓이가 같으려면 알다시피 선생님이 평행한 여기 밑변과 평행한 걸 한번 그려볼게. 좀 삐뚤어졌네. 이 밑변과 평행한 걸 왜 이러니? 밑변과 평행한 걸 생각해서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알겠어? 그럼 봐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소담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지. 달라지니? 두 개의 직선이 항상 일정하잖아. 거리는 평행하면. 그래서 이 높이가 h로 일정하다면 그러면 여기는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를 a라고 하고 밑변 여기를 b라고 할게.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요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 맞지? 봐봐.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a랑 b가 같아야겠지. 이렇게 두 개의 넓이가 같으려면. 맞지? 여기 두 개 같으려면 a랑 b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어떠한 삼각형에서 넓이가 같아야 돼.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넓이가 같으려면 결국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돼. 이런 건 뭐야? 중점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 맞아? 그러면 이거 엄청 쉽게 구하는 방법은 중점 활용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어. 중점 어떻게 구한다? 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오면 돼. 알겠지? 근데 이게 아까 수직선이었잖아. 근데 좌표평면 넘어와서도 유준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중점은 어떻게 구하냐? 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알겠지?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그래서 지워볼게. 아까 선생님 이거 넓이로 구했잖아. 이거 중점만 알면은 개쉽게 풀 수 있어. 요 좌표 뭐야? 0,4. 요 좌표 뭐야? 2,0. 아니 여기는 2,0과 여기는 0,4에 이 넓이가 요거 같으려면 요 삼각형의 넓이 같으려면 요 길이 같아야겠지 얘들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얘기했으니까. 맞아?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 중점이라고 한다고.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고. 아까 1,2였잖아. 아까 막 넓이로 막 자시고 했던 게 지금 1초면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중점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응용해서 쓰면 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지금 당장 연습을 할 건데 18번 그러니까 167페이지를 일단 선생님이 앞에 안 줄 거니까 16번 앞에 참고하면서 풀고 17번도 앞에 참고하면서 풀어. 그 다음에 18번, 1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그 뒤에 어려운 게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알겠지? 오늘 찍은 수업 영상은